상위권 소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5위는 번개 간담회, 1위 진실 찍은 엑스레이. 자, 이 두 가지 주제는 바로 제 이쪽에 보시면 이분 얘기입니다. 자, 새로운 사진인데 이거는 바로 어제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이 가방을 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총리 공간에 출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덩치가 상당히 좋아서 지금 저 서 났는데도 상당히 키가 커 보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가 오늘 예정에도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제기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자세한 입장도 내놨는데요. 김정한 기자. 네. 일단 오늘 간담회가 열리기까지 상황을 저희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위대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개팅 아니면 번개 간담회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예정에 없었던 만남이었으니까요.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궁금해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 화두가 되고 있는 차남 병역의 문제라던가 재산 증여 문제 같은 거. 바로 저 모습은 바로 오늘 오전 모습인데요. 종로구 통이동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 내리는 모습입니다. 내정자가 지금 기자들 보고 좀 깜짝 놀라는 모습인데 아마 기자들이 있을 거라고 다 알았을 겁니다. 대연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우리 그 장소가 있나요? 간담회 장소가? 예. 기자분들하고 얘기할 장소가 있어요? 일단 저희 좀 이따 합시다. 질문에 대해서도 다른 거 좀 얘기 좀 하고 우선 한번 둘러보고 한 10시 20분쯤에서 차나 한잔합시다. 그게 낫겠어. 그렇게 합시다. 취재진이 좀 당한 것 같죠? 취재진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 만나주는 것보다는 자리를 내준다는 것이 다행이었겠죠. 저 때문에 쉬시지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어제 출근해가지고 개괄적인 보고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문회 준비를 좀 이런저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아침에 관심 사항 뭐 있습니까? 역시 조순 차장 정치인 출신이라 그러죠. 노련하고 능수능란하고 자, 그렇습니다. 원래 출근길에 기자가 물어봤을 때는 기자들이 주도권을 잡는데 간담회장에서 합시다 그러면 주도권을 저분이 잡는 거죠. 10시 20분에 합시다라고 이제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조순 차장 본격적인 이제 검증 국면으로 접어들 텐데 핵심은 바로 작은 아들이 병역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풀리고 있습니까? 네, 모든 공직 후보자의 청문회 때 가장 1번 검증대에 오르는 것 바로 병역 문제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완구 후보자가 현역이 아니라 보충력 판정을 받고 복무를 했는데 이것이 편법 아니냐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후보자는 아들이 2명인데요. 큰아들은 현역으로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면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어떤 특혜가 있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직접 엑스레이 사진도 제출해가면서 저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본인의 병역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저의 병역 문제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확하게 50년 됐습니다. 1964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40년 된 엑스레이를 어제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잘 아시다시피 보충력 만기 제대로 했으니까.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군요. 중학교 2학년 때 찍은 엑스레이를 보관했다는 것. 아마 이날이 올 것을 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도 대학 때 찍은 엑스레이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아니 어제 찍은 엑스레이도 안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바로 이 점인데요. 이완구 후보자 1976년 5월에 입대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만기 복무를 했습니다. 딱 1년이고요. 보충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위병으로 갔다 온 건데요. 바로 발목에 부주상골이라는 질병이 있어서 현역이 아니라 보충력 소집 판정을 받았다. 이 부주상골은요. 주상골을 제가 찾아보니까 엄지 발가락과 발목을 이어주는 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곳에 부수적인 불필요한 뼈가 하나 더 있다. 이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정말 준비가 철두철미해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준비가 좀 잘 돼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5시간 전에 간담회에서는 또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차남 병역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제출한 기록 내지는 자료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아직 풀리지 않는다면 이번 주에 공개적으로 MRI, 엑스레이 촬영을 하겠다. 십자
관대 완전 파열, 병역법에 십자관대 재건술, 복원이라고 하는 병역법 조항 때문에 이런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어제 제출한 그 철심 받은 그거는 수술이 완료된 후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병무청에서 제출할 때 당시에 그 엑스레이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요게 아마 병무청에 제출할 때 자료고, 어제 제출한 거는 수술을 한 후에 철심 박힌 것 같은데, 요걸 오늘 다 내겠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했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공개적으로 작은 아들의 엑스레이를 공개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총리되실 거를 급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셨는 것 같고. 준비된 후보자죠. 예. 준비된 후보자. 아들의 어떤 사진까지 다 준비를 하셨는데, 뭐, 본인이 어쨌든 고위공직자 입장에서 병역 문제라는 것이 가진 국민 감정상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뭐, 오해가 없다면 뭐 풀는 게 맞겠죠. 근데 다만,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 같은 게 아들이 둘인데, 사실은 큰아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만기 제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글쎄, 둘째 아들이 뭐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둘째 아들만 특별히 어떤 뭐 특혜라고 그럴까요? 어떤 뭐 지금 압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해가지고 병역을 뺀다라고 하죠. 굳이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저렇게 뭐 문제 십자인대가 일단 들어갔다가 군대 입대를 했다가 이제 십자인대 문제가 생겨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글쎄 저는 고의적으로 병역을 회피한 거라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일단 뭐 준비도 철저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김정환 기자. 네. 원래 검증의 두 축이 병역과 재산인데, 그렇죠. 재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재산 부분은 차남의 재산 등록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남의 경우에는 그 현재 그 외국계 로펌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듀크대에서 로스쿨 졸업한 수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차남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남이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공식 시가 기준에 이게 18억 300만 원 상당의 토지가 있다. 근데 이것은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제외를 했고 차남에게 물려줬다. 그리고 차남이 당시에 넉넉하게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 등록에서 제외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어떤 그 주장을 펴면서 모든 것을 절차와 법에 따라서 물려줄 거 물려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태현 변호사님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증여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은 이제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건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완구 후보자의 해명에 의하면 원래는 부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외할아버지가 딸. 그렇죠. 그런데 부인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증여세보다 너무 나왔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소득이 많던 그 차남이잖아요. 차남한테 다시 뭐 증여를 해가지고 맞게 증여세를 냈다는 건데, 물론 뭐 맞게 계산을 했겠죠.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아직은 자료가 없으니까 딱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맞게는 했을 텐데, 문제는 외할아버지한테서 딸한테 가면 증여 한번 나옵니다. 만약에 사모님이 나중에 뭐 돌아가시거나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다시 자식한테 갈 때 증여나 상속자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바로 이제 차남한테 갔거든요. 만약에 차남이 그 당시에 소득이 굉장히 많았다면, 예를 들어 10억 땅을 받았을 때 10억이 전부 다 증여가 아니라 내가 소득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는 내가 매수한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증여를 받는 것보다 증여세가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은 아니겠지만 혹시 약간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글쎄 탈법까지 몰라도 조금 절세의 전략을 좀 과하게 쓴 게 아닌가라는 의혹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불법은 아닌데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한 것 같은 모양새니까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차남이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 이게 그 국회의원 재산 등록 때는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가 좀 해명을 해야겠죠. 물론 뭐 속 안에 엑스레이까지 공개한다니까 그 재산도 속 시원히 공개를 할 것 같다는 분위기, 그런 노련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뿐만은 아니고요. 작은 아들 병역 문제보다 더 크게 이슈가 되는 건 바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완구 총리 내정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완구 내정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수석 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안 도와주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서로 상의도 하고 오히려 같이 함께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러나 또 공적인 일은 분명히 또 우리가 구분해서 할 테니까 걱정하시지 않을 됩니다. 아까 어제 그 이완구 원내대표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에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막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죠. 예. 네.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다. 네, 왜냐면요. 지금 이완구 후보자는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고 중도의 후보자로서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원내대표가 없는 상태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검증 일정 같은 거 야당과 협의해야 될 사람 바로 김재원 원내수석입니다. 원내대표를 새로 곧 선출하겠지만 그동안에 공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그 후보자 옆으로 가서 직접 방어를 나선 거예요. 예, 이거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완구 원내대표도 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공과사가 분명한 분인데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설령 돕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말렸어야 되죠. 일단 당이 감싸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청와대에 들어갈 이제 국무총리가 될 사람을 어쨌든 당이 감싼다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와 행정부는 분명히 분리돼 있습니다. 예. 삼권 분립이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그렇죠. 돼 있는데, 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검증을 새누리당이 나서서 돕는 것, 이거는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죠.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이 타이밍에 시청자 의견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시죠. 조수인 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공무원, 경찰, 도지사, 원내대표 등을 거쳤습니다. 그러네요. 쭉 거쳤는데 향후 총리를 훌륭하게 마치면 중요한 건 마침표, 대권의 여권의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조수인 차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좀 우스갯소리부터 하면요. 네, 모두가 다 대선 후보, 모두가 다 정치를 한다면 손은 누가 키울까?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이완구 원내대표 정말 훌륭한 경력, 다양한 경력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완구 원내대표만의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대선 후보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그 총리로서 어떤 일을 수행하느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걸 좀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대선 후보보다 이완구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총리상을 씹는데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리는 역대 총리를 쭉 보면 대독 총리라든지 방탄 총리 뭐 이렇게 됐고 전혀 실권도 없었고요. 한데 이완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워낙 경력도 탁월하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도 워낙 가깝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정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훌륭한 총리상을 정립하는 것부터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완구 후보자 또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 선출됐을 때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로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에 직언을 한 거는 제가 못 봤고요. 또 작년 12월에 그 청와대 문건 파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당청 관계가 우선했을 때 청와대 가서 대통령 각하 3번 외쳤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떤 소신 총리? 이 점에 대해서는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데요. 예. 일단 어떤 총리의 상을 정립할지 이것부터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완구 내정자와 이제 김재원 부대표와 한 달 전 정도에 오찬을 함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 지켜봤던 두 사람의 관계가요.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밀접하더군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겠다 하면 나는 김재원 부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합니다. 또 예. 어떤 사안이나 이름에 대한 화제가 오르면 바로 김재원 부대표가 인터넷을 찾아서 관련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남녀 관계였으면 정말 돈독한 어떤 부부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부부요? 그만큼 굉장히 밀접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여권만을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국민을 아우러야 되는 분이니까 뭐 신뢰를 갖고 여권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 유지하는 거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과 함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야권 내에서의 그런 신뢰할 만한 관계도 만들어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난 주말까지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인물은 바로 제 오른쪽에 있는 이완구 총리 내정자입니다. 조수인 차장의 얘기처럼 일단 총리부터 잘하면 그 이후에 대권 후보가 될지 말지는 그 이후에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이완구 총리 내정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